네,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보는 알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국제 뉴스 살펴본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이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별다른 피해 없으신가요? 예, 감사하게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또 아프가니스탄인 그 391명이 우리 공군 수송기 편으로 한국에 입국했다는 보도 있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어제입니다. 2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391명을 태우고 이륙한 우리 공군 수송기가 급유를 위해서 잠깐 경유한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를 거쳐서 조금 전인 오후 3시 53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마 네네. 지금쯤 도착해서 입국 수송 과정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들 391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은 현지에서 한국 정부와 인도적 지원에 함께 기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들을 난민이라고 하지 않고 네. 특별 공로자 자격으로 우리 한국에 데려온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네. 실제로 보면 우리 군 당국은 2002년에 아프가니스탄의 의료 지원을 위해서 동위부대를 아프간에 파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 14일에 철수하기까지 저희 작전을 펼쳤었는데요. 네. 그 동위부대가 철수한 이후에도 2010년에 미군 기지 내에 한국 병원을 건설해서 우리와 아프가니스탄 그 현지 의료인 한 60여 명이 지금까지 20만 명 이상의 환자를 돌봐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온 아프간 사람들은 이런 의료진과 그 가족들이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네네. 그 외에 한국 대사관과 직업 훈련원 등을 통해서 그 통역이나 IT 전문가로 또 역시 한국과 함께 일해오던 사람들 391명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과 연관돼 있는 분들입니다. 전부 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5세 미만의 영유아가 100명, 또 10세 이하 그 어린이들이 180명이라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도 3명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잘한 거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특별 공로자 자격이다 이렇게 네, 또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관심이 아주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말씀 듣고 보니까 이분들을 또 우리가 모셔온 것이 참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로 심도 깊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어떤가요?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91명을 그야말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모셔왔는데 사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의 파병이나 각종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는 미국이나 그 외 유럽의 여러 선방 국가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에게 협조하고 기여했던 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탈레반의 위협에 남겨두고 자국 사람들만 이렇게 철수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비인도적인 처사이기 때문에 네.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면치 못할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한 사형 통보 그리고 또 보복에 대한 그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여러 나라들이 자국민들을 철수하는 거하고 동시에 자국의 아프가니스탄 활동을 돕던 아프간 현지인들의 철수를 위해서도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네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공적으로 성과를 얻은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현지를 통제하고 있는 탈레반 군들이 그 교통의 요지를 다 장악하면서 네. 검문하면서 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을 아주 막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나마 유일하게 미군이 승인한 인원에 대해서만 이동을 허가하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탈레반하고 미국 당국 간의 어떤 약속 같은 게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네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상당히 잘 활용을 해서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현지 상황이 워낙 험악해서 이렇게 지는 소식에 따르면은 벨기에 같은 경우는 군용기를 또 보냈는데 실제로 철수시키는 데는 실패를 하고 네덜란드는 군용기가 가긴 출발은 했는데 현지에 착륙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또 어떤 보도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일본도 수송기를 보냈다고 해요. 근데 정작 수송기에
탑승할 아프가니스탄인들은 한 사람도 공항에 오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실패 사례들이 많은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참 이 작전명이 요번에 미러클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네. 무사히 391명이 한국에 도착한 건 정말 미러클 같은 감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적이 계속해서 아프가니스탄에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또 이번 사태와 관련을 해서 중국이 매우 바쁘게 네, 움직이는 네, 것 그렇죠. 같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그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이전 탈레반 정권을 몰아내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미중 간의 협력 관계가 상당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미국이 과격한 탈레반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신장 위구르의 급진 독립 세력,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테러 집단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네. 그 신장 위구르 독립 급진 세력을 통제하는 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 옛날 그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도 미국하고 중국은 반소련 아프간 반군 무자헤딘을 포함해서를 상당히 같이 지원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중 간의 소련을 억제하는데 서로 전략적인 이익이 서로 공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새는 최근에는 중국과 미국이 이런 전략적으로 오히려 가장 큰 적대 세력이 돼서 탈레반에 대한 미중의 협력이 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미국이 떠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이 신장 위구르 급진 세력하고 연계할 가능성, 그거를 중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탈레반 당국하고 직접 중국 당국이 교섭도 하고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이렇게 동시에 활용하기도 하고 또 아프간 인근의 중앙아시아 여러 무슬림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또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1대1로를 통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는 뭐 그런 발것 이렇게 좀 외교적인 활동을 중국이 발빠르게 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에 대한 우려는 사실은 중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 중앙아시아의 무슬림 국가들도 국제사회하고 같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번에 탈레반에게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갑자기 항복하고 뭐 도주하고 사라지고 이런 과정에서 이 정부군이 가지고 있던 상당히 우수하고 수량적으로도 많은 미군이 지원한 무기들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게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탈레반이 무장력이 상당히 강화돼서 이것에 대한 우려가 큰 거거든요. 이 탈레반은 이슬람의 수니파 극단 네.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시아파가 집권하고 있는 이란하고도 관계가 안 좋고요. 똑같은 수니파라고 해도 이슬람 주변 국가들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탈레반이 무장력이 강화되는 거는 이들 탈레반의 주요 지지 기반이 되고 있는 파슈둔 족이 있습니다. 수천만 명에 이르는데요. 이 소수민족들 이 바로 이란과 파키스탄에 다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 파키스탄도 상당히 탈레반에 이렇게 좀 강화되는 군사력에 우려가 있고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중국이 티베트권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최근에 수행했다는 소식도 네네네. 있던데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네. 그건 오늘 CCTV가 중국 네. 관영 CCTV가 보도를 했는데 해발 4,500에서 6,100m에 이르는 티베트권에서 최신 무기 운용과 목표물 제거를 목표로 하는 전술 훈련을 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인도를 겨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의 우려는 신장에 대한 탈레반의 지원도 우려하고 티벳에 대한 인도의 지원도 우려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서쪽 이쪽 지역 국경 지역은 사실은 상당히 1대1로의 관문이 돼서 중국에겐 중요한 지역인데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국에게는 숙제 같은 상황이어서 상당히 골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국제뉴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